삼성이 천안과 아산에 무려 132조나 투자한다고 해요. 아파트 어디 사야 하지? 탕정인가 불당인가? 근데요, 언론 보도만 믿고 천안 아산 아파트를 투자하러 가신다면 고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호재로 최소 2배가 오를 것은 아파트가 아닌 라고 확신합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박사 콕바유의 공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산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천안과 아산에 132조 원을 투자하겠다. 충청권 전체로 20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역대급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거대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가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요. 자, 그럼 가볼까? 고고! 전투기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총탄 맞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데 많이 맞고 있으니 여기를 강화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비행기는 뭐예요? 살아 돌아온 비행기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어딜 보강해야 되겠어요? 격추된 비행기들은 다 여기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비행기들은 여기만 맞았던 거죠. 이런 것들 생존자 편향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내가 편향적이게 되어버려요. 이쪽만 가면 다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느낌들 받게 돼요. 제 수업은 저거 사야 돼.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드는 순간 여러분들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 지역을 찾아와 투자를 선언한 게 처음은 아니죠. 2019년 10월에 아산 사업장 방문해서 13조 원 투자를 약속했고 23년 4월에도 4조 원 투자를 발표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 투자가 뭐였느냐? 쉽게 말하면 공장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삼성의 과거 투자가 딱 이거였어요. 기존 공장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교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13조 원을 투자해도 4조를 투자해도 공장 밖에서는 달라진 게 없었던 거예요. 주변 동네 입장에서는 체감이 제로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132조는 결이 달라요. 물론 기존 삼성 사업장 부지를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토지를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축장 국가산업단지를 얘기하시던데 거기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들어서는 규모를 한번 보자고요. 온양 캠퍼스에 HBM 팹 5개 라인, 천안의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기지까지. 규모 자체가 기존 공장 안에서 장비만 바꿔서 해결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과거에는 돈이 공장 안에서만 돌았습니다. 장비 사고 설치하고 끝. 하지만 이번 규모에서는 공장 밖으로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HBM 생산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려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삼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물량 2배로 늘릴 거야. 그러면은 이 업체들은 기존 공장에서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새로운 공장 구하고 창고 구하고 또는 토지를 사야 해요. 이게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짚어야 합니다. 보통 반도체 공장 하나 새로 짓겠다고 하면 땅부터 찾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환경성 평가, 정보 허가받고 산업단지 지정하고 토목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이 과정만 몇 년이에요. 용인의 SK 하이닉스 이거 공사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처음 이야기 나온 게 2019년인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게 2025년이에요. 6년 걸렸어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도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죠. 여기는 아직 땅도 없는 상태라서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려면 최소 10년은 잡아야 해요. 그런데 천안과 아산은 달라요. 이미 토지도 있고 기반 시설도 다 있어요. 여기에 물과 전기 문제만 없다면 건축 허가 받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 투자의 효과가 피부에 와닿는 시점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번 투자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까요?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언론 보도만 믿고 아파트 투자하러 가면 물릴 확률 높다고요. 과거에도 삼성이 천안과 아산에 투자를 발표할 때마다 수혜 지역 어디냐, 어디 아파트를 사야 하냐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실제로 발표 직후에 부동산 업계가 들썩였죠.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되었나? 아니요.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공장 안에 투자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는 새로 짓는 거니까 다르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132조라는 숫자는 향후 10년에 걸친 계획이지 내일 당장 132조가 천안아산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파급 효과가 빠르다고 해도 이게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려면 공사 근로자가 아니라 삼성에서 일할 사람이 와야 해요. 그래서 지금 뉴스 보고 뛰어가시면 기대감만 반영된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 변화가 따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봐야 하냐고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아파트 대신 본 것은 바로 공장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비는 삼성이 직접 만들지 않아요. 장비를 만드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어요. 삼성이 장비를 주문하면 이 업체들이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죠. 그런데 이 주문이 이미 많은 업체에 발주가 나갔어요.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말이죠. 실제로 최근 천안에 있는 반도체 장비 협력사가 130억, 140억, 270억대 규모의 공장을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천안과 아산에 100억대 이상의 공장 거래가 3건 정도였는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3건이 거래된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업체가 밝힌 뉴스를 보면 기존 공장이 이미 꽉 차서 물건을 더 못 만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 공장을 사서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2.8배 늘리겠다고 한 거죠. 이게 큰 기업들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반도체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의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영향이 가는 거죠. 경제학에서 승수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 100원이 투입되었을 때 그게 단순히 1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돌면서 200원, 300원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지금 천안과 아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삼성이 투자하면 1차 협력사인 장비업체에 2차, 3차 협력사에도 주문이 들어간 순간 이 업체들도 공장 구하고 직원들 뽑고 이분들 근처에서 밥 먹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해지는 거죠. 삼성이 쓴 100원이 협력사를 한번 거칠 때마다 새로운 소비와 투자를 만들어내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 잘하면 이 승수 효과가 어디에 미칠지 그걸 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목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가 있는 아산시 배방읍입니다. 근데 여기 가보시잖아요. 온양 캠퍼스 주변에는 공장도 별로 없고요. 작은 식당 몇 개 있는 정도예요. 뭐 남측에는 거의 논밭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곳을 봤어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자고요. 먼저 온양 캠퍼스. 이재용 회장이 HBM 공장 5개 라인을 이곳에 짓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 남측을 한번 봐봐요. 여기 캠퍼스 남측에 아직 안 쓰고 있는 빈 땅이 있는데 여기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제 온양 캠퍼스 쪽에서 좌측에 옛 크라운 제과 공장이랑 신도리코 공장이 있던 자리, 이곳은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한쪽은 이미 공장 다 철거했고요. 다른 쪽도 곧 철거 예정입니다. 합치면 수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사업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게 배방 남부로입니다. 이 도로 북측에 온양 캠퍼스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남동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천안에 풍세가 나와요. 이 풍세에는 풍세산단, 풍세 2산단, 천안 제6산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치면 약 90만 평. 대규모의 공장 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배방 갈매지구라는 미니 신도시급 개발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갈매산단, 배방산단이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렇게 주변의 개발 계획들에 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면 지금은 논밭과 빈터뿐인 이 동네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건축물과는 다르게 토지는 미리 움직입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가격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배방 일대는 아직 논밭이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어요. 하지만 삼성 투자가 본격화되고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이 오면 분양이 시작될 거고 도로도 그때 함께 뚫릴 겁니다. 그 도로가 뚫리면 또 새로운 개발 계획들이 줄줄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배방 일대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살 사람들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132조는 10년짜리 계획이니까요. 온양 캠퍼스 주변에 새로운 개발 가능지, 배방 일대의 변화 가능성을 토지 투자 관점에서 본 거죠. 사람의 유입보다 먼저
공간의 수요를 보세요. 이 승수 효과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건 아파트가 아니라 무언가가 생산이 되는 공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이 점점 퍼져서 공장, 토지, 주거, 상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132조의 흐름을 읽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진짜 가치 있는 땅과 물건을 찾아내는 이러한 눈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콕 집어주는 부동산 학원으로 오세요. 자세한 수강 안내와 일정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사박사 공박사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